중국 정부가 그동안 끝없이 이어온 GDP 성장률 유지 정책이 결국 파탄 위기에 내몰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진핑조차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거품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의 경영 위기는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헝다그룹 사태가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인지, 아니면 일개 기업의 소란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헝다그룹의 채무 자체는 크지만 유이자 부채는 약 103조 원 정도이므로 이 정도 액수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개 부동산 회사가 도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헝다그룹이 망하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 붕괴를 피하면서 가격 정상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황은 중국만 통제할 수 있고 폭락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일본에서 발생한 버블 붕괴나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등의 문제를 충분히 연구했고 경제 체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시스템 불안이나 경제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품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신 승리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고 거품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품 여부는 부동산 가격이 연수입의 몇 배나 되는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연봉의 5배에서 6배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회사원 기준 도시지역이 평균 1,835만원 정도이고 베이징은 약 3,356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50%가 연봉 188만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주요 도시의 평균 단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5만 5천 위안 정도였습니다. 85제곱미터의 경우 약 8억 8,470만원 정도이며 연수입과 비교하면 베이징의 경우 약 26.36배였고 도시지역 평균 연봉의 경우 48.21배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전 세계와 비교해도 중국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전,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홍콩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해버렸고 세계 16위 가운데 절반인 8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너무 비싼 가격은 언젠가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오른 가격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계기로 폭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조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뒤에 붙은 대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붕괴는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에 일어난 참상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최종 목표를 평균 연봉의 5배에서 6배로 잡는다고 할 경우 현재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 않고 달성하려면 연봉을 10배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갑자기 연봉을 10배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비싼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중국인들은 앞으로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수준이 약 5% 정도이므로 물건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 기대가 없다면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싼 부동산이 계속 팔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성립되지 않게 될 것이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환상을 중국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중국 정부가 이미 붕괴된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거품 붕괴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헝다그룹의 문제는 그러한 중국의 부동산 가격 조작이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조작은 GDP 수치 조작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품 붕괴를 미룰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한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낙관론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 통용되는 이야기는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모든 부동산을 매입하고 90% 인하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금액적으로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락 속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낮기 때문에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요소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중에서는 재정이 파탄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간 끝없이 이어온 GDP 성장률 유지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원 창출을 위한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지로 떠받쳐온 부동산 가격 폭등의 몫을 어떻게 중국인들에게 되돌리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그 해결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